성과 공유회. 자,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저희 이제 2부 출발해 볼까 합니다. 2부에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추천 강연까지의 프로그램이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2부의 첫 번째 순서로는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기조 강연의 주제는 국립창원대학교 발전 방향과 경남 라이즈 거버넌스 제안이 되겠는데요. 네, 그럼 박민원 총장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박민원입니다. 시작은 이번 주 금요일 할지 다음 주 월요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총장은 아니고 총장 임용 예정자인데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재선 단장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발표를 해달라. 제가 눈빛으로 안 된다고 몇 번 사인을 괜히 보냈는데도 끝없이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해야겠다 해서 이제 왔습니다. 자료는 기존에 있는 제목하고 좀 다르고 저희한테 주로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니까 여기 지금 한 500명 와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제 생각을 좀 알려드리고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료를 보신 분은 여기 우리 박종규 지금은 센터장님이십니까? 앞으로 창원대학교 산단을 맡아 주실 건데 유일하게 한 분 보셨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보신 분이 안 계시니까 처음이라서 신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국립창원대학교 발전 방향 및 경남 라이즈 가버넌스 제안. 그냥 창원대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RIS에서 라이즈로 전환되니까 라이즈 이야기는 또 안 해서는 안 되니까 살짝 넣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1969년도에 교육대학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쪽에 낡은 흑백 사진이 그 당시 사진인데요. 지금은 이제 가포고등학교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이제 74년도에 생겼으니까 막 공사를 막 시작할 때 창원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실한 대학이 필요하다라는 명제하에 창원대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85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종합대학 성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95년도에 국제공과대학이 선정이 되어서 9학번부터 약 99학번 굉장히 여기도 한 분 계신데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그때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러다가 2010년에 드디어 이제 학력 인구 감소하고 지방대 위기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국립대 위상, 공무원 신분 등 여러 가지 안 좋아하는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교수님들도 다 좀 노령화되고 해서 변화에 좀 둔감해지고 결정적인 타격은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로 인해서 타격도 받고 서열도 밀리고 하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 창원대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뭐 다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대학은 뭐 두 가지로 이렇게 양분되는데요. 두 가지 권력인데 하나는 이제 귀족 권력이 있고 하나는 창조 권력이 있습니다. 귀족 권력은 뭐냐 그러면 대학생만 되면 옛날에는 사회 대우를 받는 사람으로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래 전부터 뭐 이어져 왔던 건데 최근에 창원대학이 귀족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전혀
쉽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창조 권력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몇 분 교수님이 창조 권력, R&D라든지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획득하는 그런 권력은 굳이 귀족 권력이 아니라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우리 대학에 어떤 걸 바랄까? 지금 오늘도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 성과 공유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RIS 사업단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산업경제, 공공문화예술 여러 분야에 우리 인재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창원대학교에서 공급해야 될 인력들은 문화예술 인재 그리고 연구소, 대학, 대기업, 공공기관, 일반 서비스 기업, 공장, 농수산업 이런 데 보면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 대학에서 많은 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맨 왼쪽에 빨간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창원대학이 저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 않은가. 95년도 또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인재를 공급했었는데 지금 쉽지 않다. 우리 창원대에 가야 갈 길은 이 정도 위치는 가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1년에 뭐 수백억씩 또는 많게는 창원대가 지금 예산이 1년에 한 1,800억 정도 쓰는데요. 국가 예산을 1,800억을 써서 국비를 1,800을 써서 정말 이 지역에 요구하는 국민의 세금에 맞는 역할을 좀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한번 진짜 반성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1년에 평균적으로 우리 경남에 지금 한 20대가 배출되는 인구가 한 2만 7, 8천 명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서울 또는 부산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한 1만 8천 명 나오고 우리가 한 1만 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천 몇백 명이 이쪽 창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 중에 3천 몇백 명 중에서 우리가 한 1천 몇백 명을 우리 창원대가 흡수하는 거죠. 약 실업이 매년 약 한 1,300명 정도 실업자가 생기는데요. 아디다스 신발 신고 슬래퍼 신고 아파트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잘 좀 대해주세요. 여기에 오른쪽에 경남대 청년 실업의 그 인구들인데, 근데 이 숫자만 보면 뭔가 될 것 같죠? 뭔가 우리도 어떻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발표인데요. 다 아셔야 됩니다. 경남의 한 달에 평균 태어나는 인구가 몇 명인가? 이선 단장님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깜짝 놀랍니다. 작년에 한 달 평균 탄생 인구가 1,100명밖에 안 됩니다. 경남에. 그런데 사망자가 얼마냐 하면 한 달에 3천 몇백 명 돌아갔어요. 그런데 경남에서 작년에 한 달에 외부로 빠져나간 인구가 1,000 몇백 명이 또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4천 몇백 명, 5천 명 가량이 경남에서 사라지고 태어나는 인구는 1,000명밖에 안 돼요. 10년 후에 창원대학에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입학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다른 우리 창원대 말고도 많은 기관 계신데 다른 대학의 관계자분도 여기 계실 거로 믿는데 아무도 안 갑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을 주니까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하고 하지만 아무도 없는데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가게라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면 우동집이 됩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창원대학 또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냥 이때까지 잘 됐잖아. 큰 어려움이 없었잖아. 지금은 들어오는 입결의 등급을 걱정하는 시대잖아요. 불과 딱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0년 전에 돌아가면 입결의 등급을 걱정 안 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등급은 딱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 등급에 좀 왔다 갔다. 지금은 매년 한 등급씩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학할 때 고교 등급이 몇 등급까지 한 500등급 있나요? 몇 등급 없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현실을 누구나 다 외면하려고 하는. 작년 출산율이 이제 곧 발표될 건데 합계 출산율이 아마도 0.7을 찍을 겁니다. 0.7이 뭐냐 하면 두 명이서 결혼해가지고 0.7명이니까 애를 안 낳는다는 뜻이죠. 0.5가 되면 그때는 그냥 소멸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학 탄생 인구가 10몇만, 20만 정도 되죠. 100만 태어나던 인구가 지금 20만이에요. 부산에 초등학교 문을 닫는 상황인데 대학 개혁 없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고학문 박사님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혁하자 그러면 그대로 있자 그럽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내 은퇴하기 전까지는 건들지 마라. 그럼 다 죽게요. 그러면 우리 학교 20년 30년 남은 교수님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이 적기다. 4년 5년 후에 우리 대학을 바꾸겠다. 그때 나서면 다 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왜? 자연 소멸될 대학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면 도와준다. 그게 바로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이제 너가 곧 엄청난 변화가 있을 테니까 변화해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그게 글로컬 사업이고 그게 바로 라이즈 사업이다. 울산국립대가 2015년에 울산국립대에서 울산과기원으로 유니스트로 바꿨죠. 그 당시 이거를 바꾸신 분이 한 유명한 분이 몇 분 계신데 결정적인 마지막 역할을 하신 분이 경상대 총장을 하셨던 조무재 총장님께서 울산국립대로 가셔가지고 앞으로 지방 국립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해보니까 알겠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엄청난 주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죠. 최근에 또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1월 9일 날 우주항공청에서 천문연하고 천문연하고 또 뭡니까 항공우주연구원하고 두 군데가 NST에서 빠져나와서 항공우주청으로 들어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변화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창원대학교도 근본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창원대학이 국가지원금을 RS 이재선 단장님한테 죄송하지만 100억씩 200억씩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잘못 저희가 국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는 사업만 계속하고 대학의 체질적인 것을 변화하지 않고 계속 그것만 받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글로컬 좀비 대학 됩니다. 좀비 대학 됩니다. 좀비 대학. 끝없이 좀비 대학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왜 기회를 줬을 때 안 했느냐? 그때 반발이 심해서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이재선 단장님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이번 기회가 가장 적기다. 창원대학교에 최근 4, 5년 동안 젊은 교수가 150명 들어왔고요. 340명 교수님 중에서 앞으로 향후 4년 안에 창원대학교에 94분이 나가십니다. 완전 물갈이가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 한 3, 4년 안에. 그러면 이때 기회를 놓치면 저희는 영원히 안 됩니다. 교수는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교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선배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교수를 잘못 만나면 평생 그분하고 비슷하게 삽니다. 그런데 좋은 선배 만나면 좋은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멘토가 되어서 갈 수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지기 전에 변화를 해야 된다. 창원대는 세 가지 축으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도립거창대하고 도립남해대하고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창원대가 이렇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옛날에 보면 경남과학기술대, 군산수산전문대, 여수대 이렇게 해서 지방의 큰 국립대학하고 이렇게 변화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었는데 왜 우리가 또 하려면 창원대는 한 번도 통합을 해본 적이 없는 대학입니다. 변화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뭘 조금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막 죽는 줄 알아요. 그냥 뭐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학교 망하는 줄 아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지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수성과 금성, 화성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항상 밸런스가 중력의 밸런스가 맞춰져야만 내가 가진 궤도를 돌 수 있는 거예요. 도에서 요구하는 거, 시에서 요구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거 무시하고 사업이 나옵니까? 여기 뭐 도관계자 지금 앉아 계시지만 반드시 그런 여러 가지 역학구도를 다 이해를 하고 진도를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저희가 과기원으로 대전환을 하는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정기연구원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기 정기연구원 분 아까 앞에 앉아 계시다 다 나가셨는데 이야기 안 들으려고 그러시는지 다 나가셨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거고 정기연구원의 책임연구원 달면 창원대학 교수 직함을 주는 거와 그리고 정년을 3년 더 연장시키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립대 형태의 라이즈 체계하의 통합인데요.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통합이 4가지 통합의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그냥 뭐 교수들 교환하고 뭐 JA 조인트 어포인트먼트 교수라 이런 게 있는데 3단계 통합이 뭐냐면 3단계는 연합 형식입니다. 가버넌스 체계는 독립 운영은 유지하되 전체적으로는 틀을 썩자라는 것이 3단계 통합. 4단계 통합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대학 통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3단계와 4단계를 다 통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즈 체계하에서는 우리가 3단계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단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계획을 짜니까 짜면 짤수록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왜? 진짜 할 것 같으니까. 계획이 허술하면 반대를 안 합니다. 안 될 거니까. 그런데 계획을 굉장히 세밀하게 짜고 더 많이 만나고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반대가 심합니다. 이유는 할 것 같으니까. 저는 뭐 반대 이유를 할 것 같으니까라고 밖에 안 봅니다. 할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는 영원히 씻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위에 있는 저 미국 주립대 교수한테 동의도 안 얻고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요. 제가 저 친구로 하겠습니다. 제 제자니까. 창신대 나와가지고 창원대에 편입을 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수업할 때 시작과 끝이 계속 잤어요. 넌 왜 그리 자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왜 왔냐? 편입 왜 했냐? 왜 했냐? 아, 나 창원대 메카 들어오고 싶어서 편입했다. 계속 자라. 그러면 그래서 계속 잤습니다. 계속 자다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대학원 들어오겠다 그래서 야, 대학원 들어서 또 잘 거냐? 뭐 자라. 그래서 대학원 들어왔는데 계속 잤습니다.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이제 연구소에 이제 포닥으로 갔었는데 잠도 잘 자지만 잠자는 거 외에는 연구만 하니까 다른 걸 안 해요. 자고 연구만 하니까 미국 사람들 볼 때는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정식 연구원이 되었고 그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꽤 큰 연구소인데 거기에 이제 국립연구소인데 이제 연구원이 되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찾아오고 막 그랬는데 제보고 이제 뭐죠? 추천서 써달라 그래서 너 스스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추천서를 네 스스로 한번 써봐라. 그럼 내가 그걸 그대로 뺏겨줄게 했는데 어쨌든 해서 최근에 다시 이제 패컬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공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 된다라고 안주하면 안 되지만 가능성이 있는 곳은 집중 진화할 수 있다. 창원대는 지역 사회의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내고 오히려 외부로부터 우수 인재를 흡수하는 대학이 돼야 돼요. 앞에 내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외부로 1,000몇백 명씩 1년에 나가고 태어나는 인구가 1,100명밖에 안 되고 돌아가시는 분이 3,000몇백 명 돌아가시는데 그 3,000몇백 명 돌아가시는 분 지금 뭐 그걸 안 돌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년에 3천 명 이상이 빠져나가는 이 상황에서 창원대학에서 그 빠져나가는 인재를 막아본 적이 있느냐? 그런 역할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95년도에서 잠시 한 4, 5년 막아본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 막아본 적이 있느냐? 최근에 의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교가 정원이 경남 전체의 인제대하고 경상대 의대 정원을 두 개 합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1,000명 됩니까? 2,000명 됩니까? 합쳐봐야 100 몇십 명밖에 안 된다. 빠져나가는 인재의 100 몇십 명인데 그중에 외부 인원도 많이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인재를 막아내는 것은 대학 전체가 바꾸지 않으면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창원대학이 바뀌어야 돼. 가장 유일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창원대학이 바뀌어야 된다.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재 서비스, R&D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화 서비스 이 네 가지 서비스를 창원대학교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과학기술은 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과학기술원이 4개가 있죠. 이제 우리가 되면 5번째가 될 건데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을 바뀌면 법인으로 바뀌니까 공무원 신분을 잃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교수직을 잃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 때문에. 잘 아실 거잖아요. 박홍영 교수님 거기 계셨으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과기원은 국립대 과기원으로 되어 있어 국립학교령에 국립대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것도 그냥 막연하게 반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재정계획도 저희가 2023년에 한 1,800억이었는데 한 2,800억 규모로 우리 학교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학교 사이즈로 창원대가 사이즈 그 당시에는 창원대가 미꾸라지하고 깨구리 키우던 농장이었어요. 창원대가 왜 평평한가? 물이 있는 곳은 평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섭지 농장이었기 때문에 평평한데 이 좋은 땅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고속열차를 지하철처럼 사용하는 유일한 대학 아닙니까? 근데 이런 좋은 대학에 한 2,800억 정도는 운영을 해야 이 대학이 바로 갈 수 있다. 카이스트 예산이 1조고요. 서울대학 예산이 3조입니다. 다 돈입니다, 돈. 초중고는 유치원은 보건복지도 관련되지만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대학은 교육부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전인교육, 그 다음에 직업교육 이런 부분에 평생교육 이거는 도에서 원래 담당을 했었어요. 대학 교육을 교육부가 담당을 하니까 이게 안 된다 싶어서 도도 대학 교육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내려준 게 뭡니까? 그게 라이즈 사업이다. 자, 그러면 라이즈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평생교육, 전인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그쪽에 자꾸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다. 근데 고등교육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다시 라이즈 체계는 배분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역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련자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 7분 남았네요. 후쿠오카의 큐슈 대학을 한번 가보십시오. 일본은 메이즈가 10개 대학입니다. 7개 제국 대학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와세다 게이오, 그다음에 동경공대 이렇게 해서 10개 대학이 유명한 대학인데요. 이 중에 동경의 4개 대학, 동경대학, 동경공대, 와세다 게이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 대학은 전부 지방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유명한 대학들이 다 지방대학. 큐슈 대학은 가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캠퍼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다 돈을 누가 내느냐? 전부 다 대부분 돈을 후쿠오카 현에서 냈습니다. 큐슈 대학이 망하면 후쿠오카는 망한다. 근데 그 후쿠오카 전체 인구가 얼마냐? 현 인구가 얼마냐? 300만 밖에 안 돼요. 경남하고 비슷해요. 경남하고 비슷하고 산업이 우리보다 안 좋아요. 우리가 훨씬 산업이 좋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가면은
후쿠오카 놀러 많이 가셨잖아요. 창원보다 싸니까. 가면은 뭐 신호등 건널 때마다 전부 한국 사람 말밖에 안 들리잖아요. 후쿠오카 그 시내 뭐 가운데. 근데 그런데 가서 그 정도로 번화한 거리로 만들 수 있었던 게 그만큼 좋은 대학이 도에서 엄청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이번에 진짜 지사님께 계속 얘기할 거예요. 시장님께 계속 얘기할 겁니다. 창원대 망하면 창원 망한다. 경상남도 망한다. 우리도 변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내부의 반발 있죠, 당연히. 장원래 교수님 반발하실 거잖아요, 조금. 오늘 이야기 듣고 이제 반발 안 하기로 마음 먹었을 건데 어쨌든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지나서 누구를 원망할까? 가버넌스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라이즈 가버넌스는 이사회의 체어맨을 지사님이 하시고 라이즈 이사회 속에 각 대학 총장님들이 또는 이사장님이 들어와서 그 가버넌스 체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에도 새롭게 이제 교육청년국이 생겼으니까 교육청년국장이 라이즈 이사회 간사회를 맡고 교육정책, 재정정책, 성과관리 그리고 글로컬 대학 운영 이렇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그린 겁니다. 누가 의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가 의논하겠어요. 그냥 제 스스로 그렸고 이 디자인은 제가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하는 업체가 포맷을 약간 주길래 내가 약간 카피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디자인을 해봤어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성과 관리입니다. 성과 관리 절대 대학은 대학에 예산을 주는 거는 해운대 모래사장에 소변 보는 거와 똑같다. 찾을 방법이 없다. 표시가 안 난다. 그래서 대학은 성과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과 관리는 성과 관리한다고 되겠어요. 대학이 좋아지고 입결이 좋아지고 취업이 잘 되고 지역 사회가 잘 되면 그건 그냥 성과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과 관리하느냐? 안 되니까 그렇게. 그래 계속 성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야 돼요. 나 자신에 맞추지 말고 내 조직에 맞추지 말고 대학과 학생, 지역사회에 맞추면 앞으로 갈 수 있다. 창원대학은 앞으로 난양공대 모델을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난양공대는 1990년도에 생긴 대학인데요. 91년도에 생겼는데 난양공대가 카이스트를 방문을 해가지고 카이스트 모델로 난양공대를 만드는데 지금은 난양공대가 훨씬 카이스트보다 QS 랭킹도 훨씬 높습니다. 카이스트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여러분 미국에서 그 KDI하고 키스트 만들어주면서 이제 생긴 대학인데 난양공대를 왜 모델을 하느냐? 난양공대가 공대지만 종합대학 형태의 학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대학입니다. 그 난양공대 안에도 공과대학이 있고 경영대학, 인문사회대학이 있고 의과대학까지도 존재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가교원의 역할을 담당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인문사회 예술도 충분히 보장하는 대학으로 과교원 변화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요? 약속을 해도 못 믿겠대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해야죠. 싱가포르 난양공대, 미국 MIT, 카이스트, 유니스트, 뭐 독일의 칼스루에 등 이런 세계적인 우리나라 국내의 공대를 과기원을 포함해서 이런 대학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MIT에는 경영대학교에 슬론 스쿨이 있는데요. 학위 과정이 11개나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경영대학 안에 학과가 11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11개가. 그리고 MIT의 인문은 세계 최고의 인문이에요. 그리고 하버드하고 공유를 해요. 하버드는 공대가 없고 MIT는 의대가 없는 걸 서로 합의를 봤어요. 대신에 이제 학문은 쉐어를 하고 강의도 쉐어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서로가 이제 공존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입견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꼭 관철시켜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님도 몇 번 찾아뵙고 지사님한테도 가서 이야기하고 상공회의소, 뭐 경영자 협의, 이제 다음 주 정기연구원 또 이제
절대 이제 뭐 앞으로의 총장은 이제 총장실에 없습니다. 계속 찾아갈 겁니다. 제보고 제가 온다 그러길래 내가 무조건 갑니다. 예. 예. 높고 낮은 아무 필요 없고 총장은 그냥 가는 사람, 그냥 뛰는 사람, 발로 뛰는 사람 무조건 방문하겠다. 내가 방문해서 설명을 하겠다. 해서 지금 이 돈을 지금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대학에는 10년간 1조 3천억의 지역사회에 투자가 필요하다. 폭발적인 투자로 투자를 해야 되고 플러스로 교육부에서 과기원으로 전환하면 뭐부터 물어보냐 그러면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해줍니다. 무조건. 기재부는 관심 없어요. 기재부는 돈이 옛날에 여기 재료연구소 계십니까? 재료연구소 재료연구원으로 바뀔 때 제일 이야기한 게 돈 안 늘리면 해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돈을 안 늘릴 수 있으면 재료연구원 되는데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울산국립대도 유니스트 바뀔 때 재정 변화를 안 했습니다. 재정 보조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울산시하고 울주군으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았어요. 월급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도 재정 변화를 없겠다. 지금 받고 있는 돈으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지역사회가 담당하는 걸로 하겠다 하고 1조 3천억 약정을 받을 겁니다. 3월 22일 날 글로컬 사업 신청을 하는데 요걸 계속 어나운스하고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이죠. 딱 제가 약속 3시 10분까지 여기 3시 10분 이 시계가 틀렸나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저도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태어난 지가 이때가 아니라서 1949년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농지개혁이라고 있었어요. 그냥 부자의 땅을 그냥 그대로 다 몰수했습니다. 예. 몰수해서 그냥 10년치 소출값으로 대변을 했거든요. 그걸 누가 했느냐? 정부가 했습니다. 예. 기득권이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금융실명제를 갑자기 했죠. 호텔에서 디자인해가지고 8월 12일 날 발동을 시켰죠. 대통령법으로. 그때 되면서 이 두 가지가 뭐 다른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선진국으로 가는 여러 결정적인 변화가 이런 말 많이 있다. 그런데 대학의 목표를 학생, 학교,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두면 변할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전부 다 나 자신, 내 자리, 그죠? 교수 연구실 이거를 두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내놓아야 내 주머니에 더 큰 게 들어가지.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걸 계속 휴지 조각 들고 있으면 다른 거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끝없이 설득하고 소통해서 창원대학은 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 임용 예정자님의 우리 국립창원대학교 발전 방향과 경남 라이즈 거버넌스 제안에 대한 기조 강연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마 지역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적극적인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아마 모든 분들이 좀 공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주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 이재선 단장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고요. 경남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 인재 양성의 주요 성과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 단장 맡고 있는 창원대학교 이재선입니다. 네, 앞서 박민원 총장님께서 우리 경남의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경남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 인재 양성 저희가 추진한 이런 그간의 사업 성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올해 이 사업이 이제 4차년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있고요. 지난 4년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년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차년도 저희 1년간 창출한 결과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간 구축한 여러 시스템들 그리고 이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습니다. 예, 그에 대한 이제 성과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를 잠깐 돌아보면요, 경남 경제와 그리고 산업 환경 그리고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들을 보면 결국 경남에서 그간 정말 경남은 굉장히 부자 동네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기간 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고요. 여기 속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조선업에 대한 위기, 그간 우리 경남이 내세웠던 주요한 기간 산업들의 위기가 같이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4차 산업 시대가 또 시작되면서 주요한 그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경남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 내 총 생산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 지수도 계속 하락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하고 이렇게 새롭게 경남이 발전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의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인재 양성 그리고 적절한 인재 공급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바로 이 사업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요 경남 산업 구조 변화를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은 증가하는 반면에 주력 산업이 되는 2차 산업에서 주로 이제 감소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취업자, 실업자 추이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운영을 위해서 총괄 운영 센터를 중심으로 각 사업단들이 핵심 분야들을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울산광역시와 그리고 경상남도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혁신 기관, 참여 기업 그리고 참여 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간에 이제 부족했던 산학 협력 체계 구축이나 또는 이제 우수 인재 양성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 사업을 통해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또 핵심 분야에 대한 필요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면서 지역 산업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전체의 이 5년간 사업의 전반적인 목표를 보면요. 혁신 인재 3,100명 양성 그리고 청년 고용률 지역에 있는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지역 산업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산업 매출액 10% 향상 그뿐만 아니라 청년 유출률을 5%포인트 감소시키면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단순히 좋은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에서의 가장 큰 역할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이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4년간 사업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었고요. 저희 혁신 인재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표 조사를 했을 때 청년 고용률은 3.5%포인트 향상이 되었습니다. 네. 1.5%포인트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R&D 수행 기업 대비 매출액은 한 7.4% 정도 지금까지 향상된 것을 저희가 지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청년 유출률 5% 감소는 그간 외부로 많이 유출되던 인력들을 지역에 있는 산업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많이 채용을 하면서 이런 좋은 성과들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자체,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그리고 대학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과 기관
기관들이 함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그리고 산업 기반, 산업 혁신 기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고요. 단순히 대학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 대학 그리고 고교 인재까지도 함께 양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 정부에서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 R&D 사업 그리고 지역 혁신 사업들을 함께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R&D 연계로는 지역 혁신 선도 대학, 선도 연구센터 사업 그리고 ERC 등 여러 연구 사업들과 함께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산단 대개조 사업도 함께 연계해서 지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지역에 있는 여러 사업과 함께 연계되어서 좀 더 많은 결과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에 대한 비전은요,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을 통한 스마트 제조 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틀들을 좀 마련을 해놓고 나면 향후에 이어지는 라이즈 사업 또는 이후에 또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결과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이제 교육 혁신과 기업 혁신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학생들이 기업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과 기관들과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서 실무 역량도 함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학교육 혁신 방안에서 그간 창출한 주요 성과들을 보면요, 공유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취업 대상자 그리고 취업률을 보면 사실 뭐 만족할 만큼의 높은 수치까지 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기존 저희 이 사업과 무관한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시면 저희가 취업률도 일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취업률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을 보면요. 지역에 있는 우수기업, 즉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대부분 다 취업이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그간 지역에 있는 대기업 그리고 우수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창구를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간 여러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교육과정 혁신, 교육 방법, 교육 대상 그리고 교육 관리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함께 공동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 교육과정에는 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실제 교과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인사이트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환학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저희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인력들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유대학 벤치마킹이나 또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까지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조혁신 융합전공 연계 프로그램 고도화 단계를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고 그리고 재학생, 재직자 그리고 전문학사 등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런 단계 체계들을 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산업체, 대학 그리고 기관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선순환 과정이 완성되는 완벽한 교육 플랫폼을 완성시키는 단계까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단계들은 최종적으로는 라이즈 체계로 넘어갔을 때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준비된 양이 좀 많아서 좀 상세한 내용들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방법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교육 방법에서 플렉스 PBL
실제 학생들이 실제 수행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PBL 모델들을 좀 개발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 방법들은 사실 제일 어려운 방법들이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 즉 이제 교수나 강사들이 새로운 교육 방법들을 적용하고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PBL 교육들을 수월하게 또는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가이드를 좀 제작을 해서 저희가 과목별로 좀 배포를 하고 교수님들이 그런 가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 방법들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채용 연계형 인턴십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LG전자 지역에 있는 대표 기업이죠. 네, LG전자를 비롯해서 볼보, 사면,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등 여러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 인턴십 인원들을 연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채용 가능한 인원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창출되기를 좀 희망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도 또한 굉장히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핵심 분야에서 여러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별로 각 참여 기관별로 그 필요한 기능과 역할들을 정의해서 함께 협업 체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 그리고 연구소, 정기연구원과 그리고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도내에 있는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협력해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기관들, 창원산업진흥원 그리고 경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기업들, 기관들과도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저희 운영하고 있는 표에서 보시면 저희가 총 8개의 소과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8개의 소과제에서 여러 기관과 기업, 대학이 함께 협업해서 주요한 실적들을 굉장히 많이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고교 전문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들, MTC, 테크니션,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R&D, 기업 지원 R&D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실무형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코드하우스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11개월 동안 운영한 코드하우스 교육 프로그램 1기 교육생들이 참여한 기업에 대부분 취업을 하면서 또한 채용을 한 기업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저희 이 연차별 학생 취업자 추이를 보면요, 1차년도 저희가 사업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취업률이 저조했었는데 4차년도 728명까지 많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USG 공유대학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의 취업과 지역 정주율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대학과 참여 학과 그리고 이 전체 학과에 대한 이 지표들을 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저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단위로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 산업체 연계형 지역 인재 혁신 인재 양성 체계 구축과 그리고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업 그리고 지식재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지원으로는 저희가 R&D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R&D를 수행할 수 있는 석박사급 고급 인력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개발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코드하우스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IDP 플랫폼 개발을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자율 과제가 있는데요. 첨단 방위산업 고급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과 그리고 차세대 원전 에너지 기기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2개 프로그램도 지난 1년간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고요. 기간 지역에서 또 요구했던 많은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방위산업 고급 인력 양성은
그 방산대학원과 함께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차세대 원전에너지는 지역에 있는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과 함께 협업해서 재료연구원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좋은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다양한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로 취업 컨설팅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채용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와 이 창구들을 더 많이 확대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해당 전공 분야에서 어떠한 분야로 어떠한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정보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융합 전공 직무 가이드북을 좀 제작을 했고요. 거기서 또 여러 취업자 직무 현황들까지 분석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십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 참여해주신 기관에서도 또는 기업에서도 인력 채용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업단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우수한 인재들이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R&D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만들어낸 기술 이전도 지역 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4차년도까지 사업을 운영했고 이에 대한 그간 구축한 여러 체계들뿐만 아니라 성과들 또한 좀 더 확장하고 또한 내실화에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 주력 산업 분야별 좀 집중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5차년도에는 계속 수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기업 지원, 유관부서와의 이제 사업 연계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체계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좀 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또 도내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조금 더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채용에 창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형 인턴십 참여 기업을 확보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 산학 협력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공용 활용 그리고 좀 더 많은 장비들이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오픈하는 절차들을 좀 더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간 운영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잘 분석해서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진단 툴을 좀 개발하고요. 그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활용해서 사업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데이터로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지난 1년 동안 창출한 성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숫자들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지난 4년간 사업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 사업 말 그대로 지역 혁신 플랫폼, 지역 혁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이 사업 기간 동안에 구축을 하고 그리고 구축된 체계 위에서 운영되는 여러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뿐만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단일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RIS 사업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 대학 지원 사업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고교, 즉 교육청과 함께 연계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고교 그리고 전문대학 그리고 기업, 기관에 대한 여러 지원 사업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특수성상 대학이 중심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 기관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 꼭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또는 또 협업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지금 준비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선 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4년 동안의 또 역할들이 있으셨고 또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들을 내면서 또 수립과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 점검 관리 평가 모든 과정에 있어서 또 한번 활성화와 또 고도화 전략을 짜시는데 얼마나 큰 고민들이 있는지 또 함께 나눠본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연의 마지막 순서는 초청 강연으로 여러분 초대할까 합니다. 우리 경남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인력 양성팀의 박창문 팀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요. 경남 전략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수요와 대응 반응안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창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초청 강연이라고 해서 조금 가볍게 오긴 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긴장을 하게 만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경남 전략 산업의 인력 양성 수요와 추진 방향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조금 전에 우리 이재선 단장님께서 성과 발표를 해주시면서 지금 창원대 이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과 세부 프로그램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거의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신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이 상당히 조금 선진적으로 또 이 사업들을 잘 운영하고 있다,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앞서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방향성을 그러면 숫자를 조금 이제 뒷받침해서 데이터로 조금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저희 경남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경남의 전략 산업에 대한 인력 양성 수요와 공급에 대한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전략 산업 인력 양성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경남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조직이 아마도 지역 내에서 그렇게 조금 이제 네이밍이 많이 확산되어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좀 생소하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으로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에 하나씩 설치가 되고 운영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주요 역할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에 있는 인력 양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역 내 인적자원 개발 관련된 재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등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버넌스 체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17개 지역에서 2013년도부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일자리 사업과 또 인력 양성 사업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고용과 인력 양성, 일자리 관련된 거버넌스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경남 경영자 총협회에서 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지자체 산하의 일자리 재단이나 경제진흥원 이런 곳에서도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국의 대다수 지역이 상공회의소 쪽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그 내부에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거버넌스를 독립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그 영문인데요. 뭐 RSC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한글로 줄여서 경남 인자위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경남 RSC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고 뭐 크게는 네 가지의 역할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과 인력 양성 분야의 거버넌스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어떤 활동들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인력 및 직업 훈련, 수급 조사 분석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인력 양성의 방향이라든가 산업별로 어떤 인력을 조금 더 공급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제 배분의 역할까지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 경남 지역 인자위의 조직도인데 저희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유관 기관들이 위원회의 거버넌스 기관으로 함께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공동위원장으로는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님과 또 경남 경영자 총협회의 회장님께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 외에 다양한 기관들의 기관장님들과 또 전문가들께서 저희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인자위 내외는 이제 두 개의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지역산업 인력 양성팀과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팀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력 양성팀 같은 경우는 주로 직업 훈련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고 직업 훈련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 공급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팀은 뭐 지역 혁신 프로젝트라든가 작년까지 진행했던 이제 고선패 지원 사업 같은 것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중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인력 및 훈련 수요 공급 조사 분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인자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가장 밑바탕이기도 하고 데이터로서 객관적인 어떤 그 뒷받침을 하는 역할이 될 텐데요. 저희가 경남 지역과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뭐 비정기 저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차례 또는 5차례 정도의 저널을 발행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이나 뭐 인적 자원 개발, 인력 양성과 관련된 테마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 또 맨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을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52개 업종 한 1,200개사 내외 정도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와 인력 현황들을 조사를 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의 또 전략산업과 전략산업에서 요구하는 그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남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 수급 조사의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저희 조사는 경남 지역에 있는 52개 업종 대상에서 1,234개사를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건 이제 2013년도에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이 1,234개사의 사업체 인사부서장 1명 이상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사 수행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그 전국의 17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공급조사 같은 경우는 경남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는 훈련 과정 전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한계점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사업을 이제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 데이터만 저희가 좀 취합이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산통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과학기술부라든가 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력 양성 사업들에 대한 데이터가
함께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도 아쉬운 지점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저희 그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을 상당히 많이 큰 비중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로도 상당한 가치 있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RDNet이라는 그 통계 사이트와 그리고 교육 통계 서비스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기관의 그 인력 배출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알림이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역 내의 어떤 그 인력의 양성과 직업훈련의 공급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기초조사 인력 및 훈련 수급 조사의 결과에 기준에서 보면 경남의 이제 52개 업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체 수는 27,158개사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본 기초 표본으로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보다는 이제 비제조업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종사자 수 같은 경우는 52개 업종 기준으로 했을 때 65만 1천여 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거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율은 50대 50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 내의 어떤 주력 산업과 연관된 부분, 뭐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뭐 이런 쪽의 비중도 상당히 높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든가 보건업과 같은 그 서비스 직종의 인력 근로자 수가 점점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어떤 조사 결과들을 우리 지역의 전략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그림은 작년도 23년도 1월에 아마 경상남도에서 이제 경남 제조산업 혁신 시즌 2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G 리스타트라는 명명을 하고 이 9개 산업을 경남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선포를 했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주력 산업은 어떤 기존의 경남에 전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어떤 전통 제조 산업으로서 첨단 방위, 친환경 스마트 조선, 또 항공우주, 지능형 의료부품 바이오 헬스가 되고 그리고 미래 첨단 산업으로는 차세대 에너지라고 해서 원전과 수소가 포함되어 있고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 기반 산업으로 소재, 나노 융합 부품 그리고 지능형 기계, ICT 융합 이렇게 총 9개의 어떤 그 영역으로 경남의 주력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지금 발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개 산업을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세부 업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이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기준으로 KSIC 세 분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9개 산업에서 약 20개 정도의 핵심적인 업종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고 조금 중요도가 낮은 부분들 업종들을 제거하고 핵심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20개 업종이 저기 KSIC 세 자릿수 코드명을 보시는 저것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20개를 조금 더 압축을 했을 때는 한 15개 정도의 업종으로 다시 압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의 주력 산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종 15개의 어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경남 전체의 52개 업종에서 한 2만 7천여 개가 되었는데 이 15개 업종으로 줄이게 되면 한 1,269개 정도의 사업체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사업체 수의 비율은 한 38%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는 65만 1천여 명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 31만여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에 우리 주력 산업과 관련된 업종들이 경남의 거의 대다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요 업종들의 어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 그리고 또 충원되지 못한 인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구인 인원이 한 27,990명 정도가 되었고요. 그 중에 채용한 인원이 한 24,600여 명, 미충원 인원이 3,36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원율이 한 87%, 한 13% 정도는 뽑고 싶었지만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직종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기기, 통신 장비 제조업이 한 50%밖에 안 되었고, 그리고 전기 장비 제조업도 60%가 안 되는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15개 앞서는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업종과 연계해서 직종으로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과 관련된 9개 직종을 추출할 수가 있었고요. 이 고용 표준 직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구인 인원이 한 3만여 명, 채용 인원이 26,500여 명, 그리고 미충원 인원이 3,800여 명으로 앞서 제가 15개 직종으로 말씀드렸던 인원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미충원 인원은 한 3,500에서 3,800명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고, 충원율도 앞서는 뭐 87%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84.5%로 80% 중후반 선으로 지금 약간 오버랩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직종을 중심으로 했을 때도 이 비율상으로는 이제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에서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또 정보통신 설치 정비직에서도 충원율이 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미충원 인원을 중심으로 보면 아무래도 경영행정사무직에서 미충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전통 제조업 중심인 뭐 전기, 전자, 설치 정비 생산직이라든가 기계 설치 정비 생산직에서도 상대적으로 미충원 인원이 좀 인원수로는 많이 충원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남의 9대 전략산업 직종과 이 양성훈련, 그러니까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자 할 때 직업훈련을 받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그 수요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에서는 한 8,500 카운트, 이게 인원수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한 명이 여러 직종에 대한 훈련을 좀 이것저것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훈련에 포함된 직종의 개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8,560여 개, 2025년에는 뭐 8,150여 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 그 미충원 인원과 채용하지 못했던 3,500에서 3,800명 정도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8,000여 개 정도의 직종 단위의 훈련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기업의 수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캐코 직종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7,000여 개 정도의 직종에 대한 직업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직종 쪽에서는 주로 이제 신입직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기계조립원, 금속 관련 기계 설비 조작원 뭐 이런 쪽이었고, 그리고 기술자 및 시험원 쪽에서는 건축 토목공학 기술자, 또 기계 로봇공학 기술자, 전기전자 뭐 이런 쪽 기술자 및 시험원 쪽에서 한 600여 명 정도의 600여 개 정도의 직업 훈련이 사전에 좀 필요하다라는 수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등교육 쪽은 이제 대학 알림이라든가 또 직업계고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하이파이브 학교 알림이 현황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업훈련 쪽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HRDNet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도출되고 있는 2023년도, 2022년도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경남 지역에서 공급되었던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보 전체를 분석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먼저 고등교육기관 이제 전문대와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졸업생 현황인데 경남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경남 전체의 대학 초대졸 또는 학사를 졸업하신 분들이 한 19,000여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취업자가 11,400여 명입니다. 그래서 한 59.6%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어떤 전체적인 인원과 우리 경남의 9개 주력 산업과 연계해서 비교를 해보면 저희 9개 주력 산업과 관련된 직종 9개와 연결시켰을 때 한 7,600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그 중에 4,500명 정도가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한 58.9% 정도가 되는데 전체 취업률보다는 한 1% 내외로 조금 낮게 확인이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보건의료직의 취업률이 전체적으로 다른 그 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직 같은 경우 3,600여 명이 졸업을 하고 한 2,700에서 800명 정도가 취업을 하다 보니까 50% 60%에 있는 다른 직종보다는 확연하게 높은 한 15% 이상 높은 이런 취업률을 보이다 보니 전체 취업률이 우리 주력 산업과 관련된 업종 취업률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직업훈련과 관련된 공급 쪽을 보면 저희가 1년에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한 7,600명 정도가 직업훈련에 참여를 했고 취업자는 3,400여 명 해서 한 44.4%. 해가 갈수록 조금 이 직업훈련, 여기서 말하는 직업훈련은 이제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업자 교육의 숫자가 점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마찬가지 취업률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눈여겨 볼 점은 이 정보통신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에 대한 직업훈련의 공급이 저희 경남에서는 75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전체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을 받은 교육생들 3,060명 중에 경남에서 이 직종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인원은 75명, 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이제 2,985명이 경남을 벗어나서 타 지역에서 이 정보통신이나 공학기술직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제 첨단 산업과 관련된 또는 신기술과 관련된 직종에서의 경남의 직업훈련이 상당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나가는 2,985명 중에 수도권 쪽으로 가는 인원이 한 1,838명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금 여기 그림상에는 없지만 부산이나 대구, 경북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해당 분야의 직업 훈련이 적게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공급 사이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직업 훈련을 받더라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조건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경남 지역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또 신기술과의 접목 또는 새로운 산업의 도입이나 육성이 그만큼 좀 타 지역보다 뒤처지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뭐 저희 그 경남인자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아닙니다만 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기술력 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일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2022년도 12월 기준으로 한 최신 자료라서 제가 뭐 오늘까지도 한번 체크를 하고 왔는데 지역별 어떤 현황을 공개를 하지는 않고 전체 보고서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전국에 대한 내용으로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산업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 2만 1,000여 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서 10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기술 인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졸 이상 학력자 중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또는 임원, 한마디로 이제 기술직이나 관리직이나 임원급들을 얼마나 인원이 부족한지를 체크하는, 조사하는 그런 형태의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21년과 22년을 비교해 보면 약 3만 8천여 명이 더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 인원이 점점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고, 저희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체 근로자 수가 한 36만여 명이라고 봤을 때 부족 인원이 2,580명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기술 인력 중에서 한 1.5%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대 주력 산업의 어떤 학력별 부족 인원을 보면 아마도 이제 뭐 전문대졸이나 대학교 졸업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실 것 같은데, 전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쪽이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자료입니다. 그리고 전자, 기계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대졸자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자 쪽, 그리고 대학원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와 전자 쪽이 가장 많은 이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고학력일수록 당연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또는 신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인력들 배출이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은 이제 미충원 인원을 보게 되면 미충원 인원 같은 경우 이제 뭐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미충원 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 그리고 네 번째가 경상남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족 인원이 2,85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도 뭐 1,635명 정도가 충원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산업기술 인력의 어떤 부족 인원과 미충원 인원의 발생 사유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큰 이제 응답은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인력의 자전 이직 및 퇴직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 인력의 자전 이직 및 퇴직 쪽에서 이제 응답한 산업 쪽이 보면 기계,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경남과 아주 매칭이 잘 되는 또 산업이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이 인력의 자전 이직과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 방안들이 빠르게 좀 수립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충원 인력이 발생하는 사유는 한마디로 뽑고 싶은데 기업에서 뽑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숙련이나 경력을 갖춘 인력이 없다. 한마디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 정도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응답을 가장 많이 했던 그 12대 산업을 보면 기계,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또 소프트웨어, IT 비즈니스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마찬가지 저희 경남 지역에서 주력으로 삼을 수 있는 업종, 직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앞서 부족 인원과 미충원 인원의 발생 사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참조해서 향후에 어떤 그 직업 훈련이나 인력 양성의 방향을 수립할 때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는 아이디어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남 지역의 9대 주력 산업에 속하고 있는 한 15개 세부 산업, 또 9개 세부 직종들은 주로 기계와 관련된, 또 전기와 관련된 또는 뭐 운송 장비, 기계 장비, 조립, 제조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주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T나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직업 훈련이 상대적으로 매우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쪽에서 직업 훈련을 받는 인력들이 대다수가 타지에서 이제 유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의 인구 유출, 청년 유출과도
아주 맞닿아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의 어떤 실업자 훈련의 취업률은 뭐 점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도 확인이 되었고, 또 지역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도 뭐 한 2,580명, 1.5%이고 미청혼율도 1,635명으로 전국보다는 높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어떤 이직과 퇴직률들이 그리고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숙련과 경력 인력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경남 지역의 산업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충원이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향후에 저희 경남 지역의 인력 양성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면 크게 이제 저는 뭐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첨단 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인력 양성의 분야, 산업적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전자부품, 컴퓨터 장비 제조, 전기 장비 제조, 또 IT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좀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좀 숨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전환이 되고 디지털 접목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만 그 직종에서 훈련을 받는 교육생들 또는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 졸업자들이 지역 내에서의 취업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에 직무 중심형이라는 것은 앞서 그 산업기술인력 부족 쪽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정보통신 연구개발 직종에서의 인력이 매우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했고, 또 직무의 어떤 수행 역량 중심의 훈련이 또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만 기업에서의 부족 인원을 채용하거나 충원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인력 양성 또는 직업 훈련의 방향을 이제 직무와 맞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정주형의 어떤 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지자체라든가 기관들의 어떤 그 지원, 정책적인 면에서의 요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인재들이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뭐 요건이 될 것인데, 저희가 다른 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임금 미스매치가 상당히 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앞서 여기 총장님께서 발표하셨을 때 뭐 8천만 원 이상이면 지역에 남겠다 이런 그 데이터들을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저희 인자위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지역 내에 있는 그 청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 내에 정주해서 취업을 원하는 기본 임금의 조건이 3,500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뭐 제조업 기준으로 했을 때 대졸이나 전문대졸 초임의 어떤 그 평균 중소기업 임금이 3천만 원 내외, 뭐 2,800에서 3,000 그 정도 선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5, 600만 원 정도의 갭을 해소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의 청년들을 지역 내 정주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어떤 지역 정주형의 요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라든가 뭐 또는 관련 기관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을 조금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일관된 분산적인 그 n분의 1식의 어떤 정책 지원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곳이고 좀 시범적으로 뭔가 색다른 기획이나 지원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진짜로 파격적인, 그야말로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허경영식의 어떤 정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지원을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 인력 양성 방향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저희 경남 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또 함께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 기관에 계신 분들도 저희 인자위에서 이렇게 내놓고 있는 자료들을 좀 활용하시고 참고하셔서 뭐 사업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박창문 팀장님의 마지막 추천 강연까지 청해 들었습니다. 각 분야별의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부 순서인 강연이 모두 마무리됐고요. 저희는 이제 토론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4시 25분에 시작할까 합니다. 10분간의 휴식 이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